안녕하세요. 제이센 건강플러스의 이소연입니다. 요즘은 어릴 때부터 시력 저하를 겪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더욱이 성장기 아이들은 시력이 나빠지는 속도도 아주 빠르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시력 저하를 억제해준다는 드림 렌즈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죠. 오늘 제이센 건강플러스에서 꿈의 렌즈라고도 불리는 드림 렌즈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근시의 원인과 그 예방법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 시간 좋은 의사들 안과병원의 김희준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흔히 시력이 떨어졌다, 시력이 나빠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확히 시력이라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네, 시력은 물체와 형태를 파악하는 주관적인 판단 능력입니다. 여러 가지 기능이 복합된 감각이고요. 눈이 느끼는 최소 빛의 양, 두 점을 두 점으로 느끼는 최소 간격, 그리고 읽을 수 있는 최소의 문자와 형태 등을 파악한 능력이거든요. 시력은 측정은 란돌트 고리와 슬렌시표 등을 이용하는데 보통 5, 6m 정도 거리를 두고 1분 정도의 간격을 두 점으로 인식을 하게 되면 시력을 우리 보통 1.0이라고 하고요. 그거보다 더 좁은 간격, 0.5분 간격을 읽으면 2.0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안과에서는 시력 1.0 정도면 정상이다,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이것은 주관적인 판단 능력이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력에는 나은 시력과 교정 시력이 있는데 나은 시력은 보통 저희가 교정을 하지 않은 그냥 편안한 시력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교정 시력은 안경이나 렌즈 등을 껴서 내가 볼 수 있는 최대의 시력을 교정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고, 나의 시력은 교정식으로 알고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래에서 주로 환자분들이 많이 질문을 주시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내 시력은 마이너스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시력은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시력은 가장 낮은 단계가 빛을 인지 못하는 무광각이란 시력이고, 굴절률에서 근시는 마이너스를 저희가 채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시인 분들은 굴절률은 마이너스고 시력은 일정률보다 조금 낮은 단계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보통 가까운 게 잘 보이는 걸 근시, 또 먼 게 잘 보이는 걸 원시, 두 개가 겹쳐 보이는 걸 난시라고 하는데 의학적으로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근시는 물체의 상이 앞쪽에 맺히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원시는 반대로 물체의 상이 망막 뒤쪽에 맺히는 것을 원시라고 하고요. 난시는 일률적으로 맺히지 않고 약간 겹쳐 보이는 걸 난시라고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대략 저희가 외래에서는 이렇게 설명드리는데요. 난시가 없는 눈은 근시와 난시, 원시만 있다. 이런 눈은 우리가 축구공을 엎어놓은 형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난시가 있는 눈은 우리가 럭비공을 비유를 해서 럭비공을 엎어놓은 눈이다. 그래서 그렇게 보통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난시가 없는 눈은 잘은 없고요. 대략적으로 약간의 눈은 다 난시가 있다고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때 근시, 난시, 원시 등을 안경 등으로 교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난시는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 거군요. 근데 최근에는 시력이 안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근시인 분들이 늘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네, 국내에 5명 중에서 3명에서 4명 정도는 근시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인종적인 면도 있는데 동양인에서 근시 유병이 좀 더 높습니다. 최근 수치가 발표됐는데요. 대한안과학회에서 12세에서 18세의 인구를 조사했을 때 근시 유병률이 약 80%가 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근시가 심한
고도 근시의 경우에는 약 12% 정도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이 수치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경향입니다. 청소년기의 근시 유병률이 80%라면 상당한데요. 근데 이렇게 근시 유병률이 높다면 근시도 하나의 질환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근시는 저희가 특히 질환이다 하지 않지만 제법 진행된 근시, 고도 근시인 경우에는 우리가 망막 질환, 특히 망막 박리라든가 녹내장 등의 유병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도 근시는 보통 저희가 굴절률로 마이너스 6디옵터 이상을 고도 근시라고 하고요. 한번 진행된 근시는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고도 근시는 특별히 관리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원장님께서도 안경을 끼고 계시고 저도 평소에 렌즈를 착용을 합니다.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면 눈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 참 드물 정도로 근시가 많은데 왜 그런 건가요? 두 가지 요인으로 볼 수 있는데요.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유전적인 요인이라는 증거는 몇 가지 있는데요. 부모님들이 안경을 쓰는 근시인 분들은 아기들이 근시인 경향이 많고 또한 쌍둥이를 비교했을 때 굴절률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인종적으로 동양인에서 좀 더 근시가 많다. 이런 결로 봐서는 유전적인 요인이 많겠다라고 할 수 있지만 최근에는 환경적인 요인도 관여한다고 봅니다. 특히 요즘 미디어라든가 핸드폰, 컴퓨터 등의 발달로 과도한 근거리 작업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근시가 많이 진행될 것이고 반대로 근거리 작업을 하다 보니 야외 활동이 줄어듭니다. 야외 활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원거리, 원리를 주시하게 되고 이러면 이제 근시를 좀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 그것은 못하기 때문에 근시가 좀 더 진행되고 많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참 여러 가지 이유로 근시가 오는데 특히 성장기에 이 근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인가요? 아기가 태어나서는 보통 굴절률로 보면 원신 경향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보통 초등학교 정도를 지나게 되면 이 근시로 변하게 되고요. 그래서 근시가 가장 빠른 시기는 만으로 7살에서 12살, 보통 초등학교 때 많이 근시가 진행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드물게는 20세 이상에도 근시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성인이 되면 근시 진행을 멈추게 됩니다. 근시가 생명과 관련이 있는 질환은 아니지만 막상 오게 되면 실생활이 참 불편해집니다. 더욱이 고도 근시가 진행되게 되면 안과 질환까지 유병률이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평소에 관리와 또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근시 교정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근시를 교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건 우리가 정상적으로 알고 있는 안경, 렌즈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의 경우에는 굴절 교정 수술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우리가 밤에 끼는 렌즈, 시력 교정 렌즈로 드림 렌즈라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드림 렌즈는 시력 교정도 되고 근시 억제도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렌즈라고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에는 드림 렌즈를 굉장히 많이 착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드림 렌즈랑 또 근시를 억제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들이 있나요? 네, 제가 좀 전에 말했던 드림 렌즈도 근시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 외에 아트로핀의 안약의 점안도 있습니다. 아트로핀의 안약이라는 거는 저녁에 한번 점안을 함으로써 근시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가 되어 있는데 하지만 안면 홍조라든가 아니면 산동으로 인해서 눈부심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현재 국내에서는 아직 3상 시험 중입니다. 그래서 따로 시판되는 약이 없는 게 조금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얘기했던 드림 렌즈를 끼는 방법은 드림 렌즈는 밤에 끼고 아침에 이제 빼는 렌즈인데요. 밤 동안 착용함으로써 근시 억제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최근 많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네, 설명을 들어보니까 안심하고 쓸 수 있는 건 드림 렌즈 하나뿐인 것 같은데 이 드림 렌즈는 어떤 원리로 근시를 억제시킬 수 있는 건가요? 네, 근시 진행은 여러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가설을 보면 안구는 이렇게 둥글게 생겼습니다. 안구는 둥글게 생겼지만 안경을 교정해서 우리가 창을 맺히게 되면 여기에 특정한 한 부위만 정확하게 선명하게 상이 맺히게 되고 주변부에는 상이 흐리게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용에 적응하려고 눈이 안구가 더 커지고 거기에 따라서 근시가 진행되는 원리입니다. 하지만 드림 렌즈는 각막의 공률을 변경시켜서
눈 주변을 전반적으로 상이 또렷하게 맺히게 합니다. 그래서 근시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드림 렌즈는 다른 말로 역기화 렌즈라고 합니다. 역기화 렌즈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일반적인 렌즈는 앞쪽으로 볼록하게 생긴 형태인데 드림 렌즈는 뒤쪽으로 볼록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는 동안 각막을 눌러주어서 시력 교정 효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자는 동안 각막을 눌러주고 아침에 렌즈를 제거하면 그 눌러준 각막이 하루 정도 유지가 되어서 시력 교정 효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드림 렌즈는 성장기 아이들이 참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누구나가 다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고 하지만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연령대는 근시 진행이 빠른 초등학생 연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안경 착용이 어려운 직업군인 운동선수라든가 소방관 등 특정 직업을 가진 성인이나 굴절 수술이 어려운 성인 또는 굴절 수술을 하였지만 시력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환자들에서도 드림 렌즈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누구나 원하면 드림 렌즈를 착용할 수 있군요. 근데 보통 착용 전에 그럼 어떤 검사들을 하게 됩니까? 드림 렌즈를 착용하기 전에 이제 내 눈에 맞는 것을 찾아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각막 곡률과 근시, 난시 정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굴절률 검사, 각막 지형도 검사 등을 하게 되고 물론 기본적으로 세극등 검사를 해서 내 눈의 상태를 기본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네, 필요한 검사도 굉장히 많은데 이 드림 렌즈도 또 종류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렌즈 종류가 다양하고요. 그래서 안과를 선택하실 때는 렌즈 종류가 많은 안과 그리고 렌즈 피팅 노하우가 많은 안과 전문의가 계신 곳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크게는 근시 교정한 렌즈와 근시와 난시를 같이 교정하는 렌즈가 있고요. 보통 요즘 최근엔 그 렌즈를 선택하기 전에 체험 기간을 두어서 정확하게 내 눈에 맞는지 확인한 후에 최종 결정을 하는 안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드림 렌즈를 사용해서 좀 효과를 보고 싶긴 한데, 근데 또 이거 잘 때 렌즈를 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혹시나 눈이 건조해지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들거든요. 실제로 눈이 건조해질 수 있나요? 네. 드림 렌즈도 물론 끼는 렌즈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건조증도 생길 수 있지만 그런 경우 조금 드물고요. 대부분 각막염과 결막염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각막염, 결막염이 생기면 렌즈 착용을 잠시 중단해야 되고요. 이를 미연에 알기 위해서 보통 렌즈를 끼고 2-3개월에 한 번 정도는 정기 검진이 필요하고 렌즈의 관리와 보관도 중요합니다. 네, 아무래도 매일 또 눈에 직접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청결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렇다면 효과를 좀 보려면 얼마나 오래 착용을 해야 되나요? 드림 렌즈는 수면 중에 각막 공류를 변형시켜서 근시 교정 효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수면 시간이 필요한데 대략 7시간 전후에 수면이 필요하다고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지속 시간은 원하는 시력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요. 처음 렌즈를 끼기 시작했으면 보통 3일에서 5일 정도 내가 원하는 시력이 오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그 이유가 지나게 되면 하루 정도 끼면 그 다음 하루 정도 잘 보이는 이렇게 지속됩니다. 근시 억제 효과는 연구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요. 보통 30%에서 50% 정도까지도 근시 억제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눈이 혹사를 당하고 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눈 건강에는 좋지 못한 환경에 살고 있죠. 특히 청소년들은 어린 시절부터 스마트폰 또 컴퓨터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근시 유병률이 80% 이상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시 진행을 억제시켜준다는 드림 렌즈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지금부터 드림 렌즈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장님, 드림 렌즈로 난시나 고도 근시도 교정이 가능한가요? 드림 렌즈로 교정이 가장 좋은 상황은 근시가 있는 상황이고 고도 근시까지 가지 않은 어느 정도 적당한 근시인 경우가 가장 효과적이고요. 물론 고도 근시, 심한 난시인 경우도 교정한 렌즈가 있지만 교정 정도가 한계가 좀 있습니다. 따라서 안과 전문의와 충분한 상의 후에 렌즈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드림 렌즈 착용 후에 혹시 라식이나 라섹 같은 시력 교정 수술을 받을 때 딱히 문제가 되는 건 없나요? 드림 렌즈는 야간에 수면 중에 각막을 변형시켜서 다음날 잘 보이게 하는 원리입니다. 따라서 약 3일에서 5일 정도 렌즈를 끼지 않으면 내 원래의 눈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물론 각막의 흉터나 상처들을 남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후에 굴절 수술하는 데서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또 다음으로 궁금한 것이 드림 렌즈는 말 그대로 꿈의 렌즈입니다. 그럼 드림 렌즈를 꾸준히 오랫동안 착용을 해온다면 시력이 전혀 떨어지지 않는 건가요? 또 많이 이제 외래에서 많이 이제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시 진행을 억제한다. 그래서 물론 그렇게 하면 엄마들이 나빠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근시는 나빠질 수밖에 없지만 그 속도를 드림질 하면서 조절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딱 얼마가 덜 나빠진다 이렇게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진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네, 아무래도 효과는 개인차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원장님, 이 안과 질환으로 드림 렌즈 착용을 멈춰야 할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어떤 경우가 좀 그런가요? 가장 흔한 경우는 각막염, 결막염 등이 생기는 경우고요. 양쪽 모두 생기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그래서 보통 한쪽은 생기고 한쪽은 괜찮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저희는 보통 불편한 쪽은 며칠, 하루 정도 쉬시고 특별한 이상이 없는 쪽은 렌즈를 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날에는 뭐 한쪽 눈만 보여도 큰 이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각막염, 결막염 생긴 경우도 보통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회복이 되기 때문에 다시 재착용은 가능하다고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파손된 렌즈인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하는데 안구 표면에 상처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끼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또 드림 렌즈를 자주 교체해줘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자주 교체를 해줘야 되는지 또 한다면 언제 교체가 필요한지도 궁금하거든요. 렌즈 교체 주기는 다양합니다. 보통 교체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근시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근시 진행을 멈추진 않습니다. 하지만 근시를 적게 천천히 나빠지게 하기 때문에 보통 제가 이런 비유를 드는 안경은 보통 6개월 정도를 교체 주기로 알고 계시면 드림 렌즈는 1년에서 2년 사이 정도 쓴다고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 외에 교체하는 경우는 파손이나 아니면 분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관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드림 렌즈를 제대로 껴야 또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겠죠. 원장님께서 드림 렌즈를 착용할 때 주의사항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우선 렌즈는 눈에 닿는 구조이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정기적인 세척과 올바른 보관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렌즈를 끼고 혹시 불편감이 생겼다면 렌즈 다시 빼고 세척 후에 다시 착용을 해봐야 합니다. 두세 번의 과정을 반복해도 불편함이 있다면 안과에 방문해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눈에 직접 닿는 거기 때문에 위생에 대해서 꼭 유념하셔야겠습니다. 다들 그러셨겠지만 사실 어렸을 때는 눈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차차 느끼게 되곤 하는데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좀 미리미리 관리하시라고 원장님께서 연령별 근시 예방법 또 관리법이 있다면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어린이는 시력 장애를 인식할 수도 없고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 잘 없습니다. 하지만 TV를 너무 가까이서 본다든가 눈을 비빈다든가 아니면 기울여 본다든가 아니면 빛을 많이 눈부시한다든가 이런 증상이 생기면 조기에 안과를 방문하시는 게 좋고요.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돌 전후에는 안과를 방문하시는 게 좋고 시력 검사는 보통 만 3세경에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는 1년에 한 2번 정도는 안과를 정기 검진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기 검진만큼 좋은 습관이 없는데 사실 또 바쁘다 보니까 쉽지가 않기도 합니다. 근시를 예방하기 위한 생활 습관과 또 근시에 좋은 음식이 있다면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엎드려서 책을 보는 습관은 일단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명은 너무 밝거나 너무 어두운 곳도 피하시는 게 좋고요. 야외에 나갈 때는 모자나 선글라스 등으로 자외선은 차단하는 게 좋습니다. 장시간 책을 볼 때는 50분 정도 책을 보고 5분 정도는 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고요. 주기적인 야외 활동이 도움이 되는데요. 원거리 주시도 되고 2-3시간 정도의 자연 채광을 하면 근시는 좀 억제된다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취침 시에는 반드시 소등을 하는 게 좋고 어둡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늦게 잠을 자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음식은 고당화 지수라고
탄수화물이라든가 고콜레스테롤 음식은 근시에 영향이 있다고 하고요. 그 반대로 당화지수가 낮은 음식이라든가 과일, 견과류 등은 근시 억제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력에 대해서 참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근시도 질환의 일부라는 인식이 중요하고요. 예방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조기에 안과 검진을 통해서 시력 발달의 저해 요인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시진 억제를 위해서 건강한 식이를 하고 과도한 근거리 작업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일정 시간 이상 야외 활동을 하는 것 또한 권유드립니다. 시력이 낮을 때는 기본적으로 안경과 렌즈의 교정도 필요하겠지만 근시 진행을 억제시킬 수 있는 드림 렌즈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 번 나빠진 눈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근시 예방법은 물론 더 적극적인 근시 억제 방법까지 알아두시면 참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좋은 의사들 안과병원의 김희준 원장님과 근시의 원인과 예방법, 그리고 드림 렌즈에 대한 궁금증까지 알아봤는데요. 평생 시력의 골든타임, 바로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적극적으로 아이의 눈 건강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겠죠. 특히 겨울철에는 건조한 데다가 실내에서 활동이 많아서 눈 건강에도 좋지 못하다고 합니다. 겨울이 가기 전에 우리 가족 눈 건강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JCN 건강 플러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